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뉴스 측면 승부. 이종훈 박사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또 저를? 난기류. 어떤 또 난기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시면서 뭐 난기류 만났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저. 난기류 그러시길래 좀 또 예,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서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순간 난기류가 이제 불어 닥친 거죠. 이제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옆에서 이거 빨리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괜찮다. 끝까지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어가셨다. 그만큼 소통 의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가 이런 건 했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사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건 뛰어넘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난기류를 만나면 빨리 안전벨트를 메고 앉으셔야 그게 정상이지, 소통 의지가 있다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식이시네요. 그죠? 한국식은 그냥 아무리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이런 거 끝까지 하는 게.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의 통수권자잖아요. 위해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난기류 만나면 안전벨트 매라고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은 택도 없죠. 그렇죠. 기장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스튜어디스들도 이제 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기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있죠. 지시불이행. 사실은 이게요. 못 타는 겁니까? 항공보안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3천만 원 이내에 벌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징역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그런데 이번 같이 이제 그렇게 심각한 난기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난기류가 그냥 사소한 난기류인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난기류로 접어드는 초입인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는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항공기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앞에 코 있는 부분에 앞으로 난기류가 예상되니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스튜디오스한테 전달이 되고 스튜디오스가 반드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흔들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없었나요? 갑자기 그냥 확 온 건가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장으로서는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니까 천만 다행인데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소통 의지도 좋지만 대통령께서의 위치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다라는 점, 국가라는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계에도 좀 난기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온 바가 있었고. 또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가지고 또 한 발언들이 또 꽤나 미국 정 관계를 좀 긴장을 시킨 것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에 미국 전략 무기를 축소할 수 있다. 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 생각 맞느냐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안 그래도 27일자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게 좀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베 총리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보통 본인이 소유한 그 마라나고 리조트로 초대를 해서 보통 만찬다고 골프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상당히 힘든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관측 기사를 내놓은 바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릴 때 오프닝 쓰고 있을 때 YTN 화면에 흥남 철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 대통령하고
약간 좀 개인적인 친분을 다질 만한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는 거죠. 난기류 상에 이제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찾은 그 포인트가 아마 이거 같아요. 흥남 그 철수 피난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방문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었죠. 그러니까 뭐 장진호 전투 자체가 이게 흥남 철수 작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철수했던 그 배, 우리 피난민들을 실었던 그 빅토리아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빅토리아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다. 만약에 그때 그 작전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상당히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전직 해병대 출신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 철수를 하고 상당히 뭐 감에도 젖은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감성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감성을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실질적인 딜이 중요한 거죠. 감성도 감성인데 그런데 이제 딜은 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것까지 이제 제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 난제들이 많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그렇죠. 한미 FTA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도 계속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미국 갈 때 뭐 미국에 대해서 뭐 500조 이상 투자 계획을 들고 간 거라든가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할 때 100일 계획 뭐 이런 걸 갖고 간 이유가 뭐냐. 미국의 지금 무역 역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달래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한 정도의 카드가 사실은 마땅히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도 제기해 놓은 상태고 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 기본적으로는 불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과연 선물도 마땅히 없고 또 여러 가지 주문 사항만 많은 상황에서 이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또 옆에 있는 참모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셨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시겠죠. 시진핑의 100일은 트럼프가 당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당한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참 이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상당수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23년째 급식 조리사로 일하고 계시는 박금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너무 안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지만 학생들은 일단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오늘 학교를 멈춰 세웠겠습니까? 그 오죽하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오죽하면을 한번 오늘 들어볼 건데요. 지금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방과후 강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하면 약 40만 명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있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행정실 공무원이 약 50만 명이니까 학교에 일하는 노동자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아이고, 참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또 직종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희 노조에는 방과 후 강사나 기간제 교사는 있지 않고요. 급식실이나 교무실, 행정실, 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 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들입니다. 그러면 조리사, 조리원분들은 이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뭐 아니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접 고용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 계약으로 거의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금자 위원장께서도 무기 계약직이신 거예요, 지금? 네, 저도 제가 95년도부터 초등학교에 그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2007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무기 계약직이 되었어요. 근데 뭐 무기 계약직이라고 해도 뭐 기간제일 때랑 뭐 임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무기한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무기 계약직, 무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약을 해서 계속 가는 직장이지만 실제는 무기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계약서만 안 쓸 뿐이죠. 그러면 무기 계약직의 대우, 뭐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대우도 정규직 그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엄청나죠. 학교마다 제가 조리사니까 학교마다 조리사가 한 명씩 다 있어요. 학교 급식실에. 그러면 학교에는 이제 공무원 조리 어떤 학교는 공무원 조리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는 또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요. 결국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제 경력의 임금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조리사에 제가 50%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면 공무원 조리사는 왜 공무원 조리사가 되고 왜 우리 박금자 씨는 무기계약직 조리사가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95년도에 입사할 때 이제 그때는 그 섬에서부터 이렇게 급식이 먼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뭐 비정규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저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IMF 보면서 전환이 못 된 거죠. 아이고, 운이었네요.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우리 박금자 씨는 그렇다고 치고 97년도에 외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다른 지금 최근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조리사,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네, 이제 정부가 지금은 또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전환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시험제로 돌려서 이제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시험 치르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는 또 그만큼 공무원 임금을 주고 이렇게까지 그 하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다 예산이 보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정규직을 학교에다가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정규직 노동자의 뭐 이렇게 임금 절반만 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도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보조받고 할 건데 그러나 뭐이네요. 그렇죠. 다 17개 시도교육청 그렇게 산하에 있는 거고요. 또 국립학교 같은 경우 또 그 교육부 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교육부가 거의 수장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내가 급여를 많이 받고 적당한 대우를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대충 대강 철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뭐 음식 관련된 사고들이 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뭐 비정규직 영양사나 비정규직 조리사도 그 행정관청에 면허증을 등록을 받고요.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양 놓고 또 맛있는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비정규직 차별과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멸시로 인해서 스스로 또 자존감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시는 어떤 멸시예요?
학교에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학교가 좀 그게 정말 심해요. 학교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그렇게 멸시 수준으로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학교가 그런 계급 사회가 가장 뚜렷해요. 저는 지금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래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네. 전부 다. 최근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애야죠. 그럼.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네, 정말 처음엔 좀 기대도 했고요. 예,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가 또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지금 무기계약직은 이게 그 비정규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그 비정규직이라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했잖아요. 처우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 이렇게 고용만 이렇게 좀 안정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랬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간접 고용이나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직접 고용으로 하는 거 정말 저희도 환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어떤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려면 무기계약직도 그 지금 정규직 기능직으로 기능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공약으로 내세운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무기계약직을 제외하지 말고 꼭 그렇게 공약을 이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이야기해 보셨죠? 하죠.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요. 정부가 답을 내야 될 일이지 책임이 없다. 본 일원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국회의원분들한테는 민원을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해준다 해놓고 다 보면은 되지 않아요, 또. 근데 또 찍을 때 되면 찍을 사람 없죠? 그 사람 또 찍어야 되죠? 그러게요. 파업은 어느 기간 동안 하실 겁니까? 파업은 지금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행을 했고요. 네. 뭐 본인이 원해서 하시겠습니까만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학교 기관에서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끝으로 한번 요구하는 바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크게 뭐 바라는 것은 저희는 뭐 없고요.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비정규직 세상은 솔직히 물려주고 싶지 않는 거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정규직에 뭐 100%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80% 수준으로 공약을 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또 꼭 이행하게끔 하셔야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거기에 잘 부합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와 뭐 교육부 뭐 교육청도 뭐 이런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뭐 전향적으로 잘 수용해서 함께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잘하시네요. 아직 추경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포함돼서 잘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